그래서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제 파생 규칙인데, 파생 규칙이라는 거는 표준 규칙을 이렇게 축약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가 있고, 같은 문장에 대한 증명도 여러 가지 증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전 논리를 사용하는 카에서는 표준 규칙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증명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생 규칙을 좀 몇 가지만 받으면 암산으로도 뭔가 문제를 푸실 수 있고 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파생 규칙을 또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요, 5월에 대한 규칙인데 A or B이고 not A면 B다 라는 규칙, 뭔가 좀 익숙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A or B가 있는데 A니까 B가 아니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려면은 선언이 이제 베타적 선언이 돼야지 not B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베타적 선언에 대한 것과 포괄적 선언에 대한 거를 좀 구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A or B에서 not A면은 B가 나온다, 그리고 A or B에서 not B면은 B가 아니면은 A가 또 나온다 라는 거, 그리고 not A or not B면은 B일 경우에 not A가 나온다. 여기 이 부분은 서로 부정관계인데 나오는 거는 부정이 아니죠. not A or not B에서 A면은 not B가 나온다. 이게 disjunctive syllogism이라고 선언적 3단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생 규칙으로 고려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에 대한 표현이 여기 좀 축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전체 규칙 자체가 직관주의 규칙을 또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관주의 규칙이 전혀 안 쓰인 것 같지만 직관주의 규칙을 함축하고 있는 걸로 좀 보시면 돼요. 이 문장 증명하려면 직관주의 규칙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파생 규칙을 쓰게 되면은 이게 직관주의에서만 되는 건지 미니멀에서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고전에서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영역에서 뭐 최소 논리 규칙에서 뭐가 노출되는지 판단하시오, 뭐 그런 걸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표준 규칙을 쓰시지, 이런 파생 규칙을 쓰시면은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쌍조건문에 대한 건데, A로부터 B가 나오고 B를 가정해서 A가 나오면은 A와 B는 이제 의미가 같다, 쌍조건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조건문 제거 규칙과 비슷하죠. A와 B가 쌍조건문 관계에 있으면 A면 B고 뭐 B면 A가 나오는 거. 그리고 MT는 모더스 톨랜드라고 해가지고 후건 부정이죠. A면 B다에 B를 부정하면 A가 이제 나오는 거. A면 not B다도 마찬가지죠. B를 부정하면 not A다, 그냥 A가 아니라 not A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이건 실로지즘이죠. 3단 문법. A면 B이고 B면 C다 하면 A면 C다를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컨트라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대우 규칙이라고 하죠. A면 B다면 B면 not B면 not A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걸 가정했을 때는 미니멀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가정해가지고 A면 B다를 이끌어내는 게 뭐 미니멀에서 바로 된다 라고 여기시면은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고전 규칙이 필요로 합니다. 고전 규칙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시간 되시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적 선언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건데, 사실은 베타적 선언보다는 약한 규칙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베타적 선언에 대한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베타적 선언으로 A or B를 하면은 not A면 A가 아니면은 이 둘 다 참을 수가 없으니까 A가 아니면 이제 B가 나오는 그런 형식이 될 테고요. 근데 베타적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잖아요. 이거 A면 B다고 A면 not B다. 요것도 나올 수 있죠. 요것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강의록에는 이거를 베타적 선언에 대한 규칙으로 적어놨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논문 쓰면서 이것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좀 재밌어가지고 몇 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최근에 좀 알게 된 게 이 형식이 베타적 선언보다는 약간 약하더라고요. 약한 베타적 선언에서는 도출되는 게 여기서는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베타적 선언과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의 규칙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여기 파생 규칙 사용하는 거 앞쪽에서 이제 직관주의 규칙 써가지고 썼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파생 규칙 쓰시면은 아주 손쉽게 이게 풀리는 거죠. 이러면은 B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고, 이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규칙을 쓰시면은 좀 되게 길었던 게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그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파생규칙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쌍조건문 도입규칙 같은 경우에는 A를 가정해서 B를 이끌어내고 조건문 도입규칙 하면은 A and B가 나오죠. 그리고 B를 가정해서 A가 이제 도출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요게 여기 사용되는 거고 요걸 여기 이렇게 사용되는 건데, 조건문 도입규칙 하면 B면 A가 나오고, 이제 연원을 사용하게 되면 A면 B이면서 B면 A다 나오고, 정의에 의해서 A와 B가 이제 쌍조건문이 되잖아요. 이렇게 규칙을 제시하는 것도 있는데, 이 규칙을 이런 긴 증명을 이제 축약하는 형식으로 정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의 이제 축약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쌍조건문 제거 규칙 같은 경우도 이 쌍조건문이 이제 A면 B이다와 B면 A다의 연원을 이렇게 축약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A에 대한 증명이 제시가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정의상 이런 게 될 거고, 여기에서 연원 제거 규칙에서 A and B를 이끌어내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문 제거 규칙을 쓰시면은 여기서 이제 B가 나오는 형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 대신에 이제 B라고 한다면 반대 형식으로 B면 A다로부터 B가 이제 A가 나오는 좀 긴 증명을 이렇게 축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약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거는 파생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규칙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규칙을 축약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